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지입니다. 저는 OBS 활용법을 강의하게 됐는데요. 본 강의의 구성은 총 2편으로 각 30분 정도 진행됩니다. 1편은 기본적인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2편은 유튜브 실시간 방송과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녹화 방송을 위한 전반적인 OBS 설정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단 우측에 보시면 제어 영역의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고요. 여기를 클릭하시면 일반 영역이 먼저 보입니다. 언어, 테마 등 기본적인 설정을 제어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방송인데요. 방송 영역에서는 방송 채널의 서버와 스트리밍 키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서비스 채널을 쉽게 연결하여 실시간 방송을 송출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다음으로 출력 영역입니다. 여기에 출력 방식을 고급으로 변경해주면요. 방송 송출에 적합한 인코더, 비트레이트 등 좀 상세하게 설정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권장 출력으로 설정하는 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선 소리를 분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오디오 트랙은 변경하지 않고 다음 인코더로 넘어갈게요. CPU 로드에 대한 부담이 있는 컴퓨터라면 H264를 활용해 주시고 게임 등 무거운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X264를 써줍니다. 그리고 인코더 강제 적용 체크박스는요. 서비스의 권장 설정을 따르기 때문에 해제해둡니다. 다음으로 데이터율 제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CBR이라고 보여지실 텐데요. CBR은 고정 비트레이트로 일정한 화질을 제공합니다. 안정적인 방송 송출을 위해서는 CBR을 권장하고 있고요. 저도 CBR로 설정을 해두겠습니다. 그 아래 보이시는 비트레이트는 숫자 크기에 따라서 화질이나 일부 품질이 개선될 수 있지만 너무 높은 값일 경우에는 버퍼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아래 키프레임 간격은 외부 서비스 권장값인 2로 보통 지정을 해줍니다. 방송 송출 시 끊김 현상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CPU 사용량은 한 개의 컴퓨터일 경우엔 베리 패스트로 지정을 해줍니다. 슈퍼 패스트나 울트라 패스트의 경우 화질이 조금 나빠질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프로파일은 메인의 경우 버퍼링이 적고 하이의 경우 화질이 좀 더 개선됩니다. 앞서 권장드린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 한 개나 두 개의 컴퓨터 사용 그리고 컴퓨터 사양에 따라서 안정적인 출력 모드를 설정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녹화를 위한 출력 설정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녹화 탭으로 들어가시고요. 상단의 출력 방식을 고급으로, 형식은 표준으로 선택합니다. 녹화 경로의 경우 녹화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고요. 찾아보기를 눌러 원하시는 곳으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녹화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녹화 영상을 재편집하고자 한다면 FLW, MOV를, 아니라면 MP4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MP4의 경우 호환은 좋지만 오류가 생길 경우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이 점을 주의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디오 트랙은 소리를 분리해서 편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선 숫자들의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그것을 트랙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녹화에서도 인코더란 부분이 보이실 텐데요. 앞서 방송 설정을 할 때 설명드린 것처럼 CPU와 그래픽카드 활용에 따라서 알맞게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MP4 형식을 선택하니 아까 말씀드린 유의사항이 한 번 더 보여집니다. 사실 크게 차이가 나진 않기 때문에 동영상의 용도에 따라서 포맷을 선택해 주세요. 네, 상단에 인코더를 설정해 주니 하단에 데이터율과 비트레이트 등 선택값이 노출이 됩니다. 설명드렸던 사양과 화질 등 위에다 텍스트로 한 번 더 기재를 드렸고요. 이 부분 고려해서 선택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오디오 탭으로 넘어가면 트랙별로 비트레이트 값을 개별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요. 앞서 선택한 트랙의 개수만큼 원하는 값을 넣어주면 됩니다. 사실 최대 320까지 설정이 가능하지만 유튜브나 트위치 등 채널에서의 기본값이 160으로 제한되어 있으니 따로 수정하지 않고 160으로 설정을 해주세요. 리플레이 버퍼는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진 않은데요. 이거는 기존에 진행했던 영상을 저장하거나 송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출력 설정이 끝났으니 오디오 설정으로 넘어가 볼게요. 상단에 있는 샘플레이트를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44.1을 사용하지만 더 좋은 음질이 요구되는 영상의 경우 48로 설정을 해주세요. 채널은 스테레오로 설정, 하단의 오디오 장치의 경우 지금 현재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디바이스명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기본 장치를 사용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비디오 설정입니다. 이 영역에서는 해상도와 축소 필터, 그리고 초당 프레임 수를 설정합니다. 작업하시고자 하는 영상 사이즈에 맞게 해상도를 조정해 주시고 축소 필터를 설정합니다. 주로 비큐빅이나 란초스를 많이 활용을 하고요. 크게 화질 차이가 두드러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초당 프레임 수를 설정해 줍니다. 30부터 60을 주로 사용을 하고요. 초당 프레임 수는 동적인 게임이나 방송 송출을 할 때에는 60으로, 간단한 강의 영상, 정적인 영상의 경우 30으로 설정을 권장합니다. 다음으로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장면과 소스에서 단축키를 활용할 수 있는데요. 저는 먼저 예시를 들기 위해서 포토샵 강의 영상을 찍는다고 가정을 하고 여러 가지 소스들을 한번 추가를 해 놓겠습니다. 미디어 소스, 윈도우 캡처, 색상 소스, 그리고 텍스트와 이미지까지 모두 불러와서 사전에 세팅을 하겠습니다. 사실 소스 추가의 경우는 1편에서 이미 많이 다룬 내용이므로 조금 빠르게 스킵하겠습니다. 저와 동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장면들을 다양하게 만들고 소스를 세팅을 해주신 다음 단축키를 함께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로고 이미지에 이어서 슬라이드 장면 전환까지 추가를 해볼게요. 이제 설정을 클릭해 줍니다. 우측의 제어 영역에 설정을 클릭하시고 좌측 밑에 단축키를 선택해 주세요. 단축키 영역으로 들어오면 좌측에 쭈루룩 텍스트가 있고 그 옆에 비어있는 박스들이 보이실 거예요. 박스에 커서를 놓고 클릭을 해보면 좌측 영역이 빨갛게 활성화가 됩니다. 이제 이 비어있는 박스에 자신이 원하는 단축키 값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실시간 자막이나 실시간 방송을 활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단일 키보다는 컨트롤이나 시프트와 조합된 복합 단축키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특히 원컴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경우 한 화면에서 여러 가지 장면과 OBS가 제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단축키 설정은 아주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인 방송의 시작과 종료, 녹화 시작과 종료 등에 대해서 값을 입력을 하셨다면 하단으로 스크롤을 조금 내려와 주세요. 네, 스크롤을 내리면 사전에 앞서 만들어 놓은 장면 목록의 전환과 소스 부분들을 같이 제어할 수 있도록 영역들이 생성됩니다. 네, 한 장면 안에 여러 가지 소스를 추가하셨다면 표시와 숨기기라는 부분의 단축키를 활용을 해서 쉽게 소스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예시로 하나의 장면에 다양한 소스를 단축키로 한번 제어를 해보겠습니다.
녹화의 시작과 중단, 일시정지, 해제를 먼저 단축키를 입력을 해주시고요. 하단에 생성해둔 소스 값을 확인해 주세요. 네, 여러 가지가 보이죠? 이제 영역별로 본인이 편한 단축키를 하나씩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표시와 숨기기를 같은 단축키로 입력을 해도 되지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나씩 다 다르게 입력을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 완료되셨다면 이제 오른쪽 하단에 확인을 한번 눌러주세요. 네, 정해놓은 단축키를 키보드에서 눌러보겠습니다. 먼저 녹화를 시작해야겠죠? 하단 오른쪽에 레코딩 카운트가 시작이 되면서 빨간 점으로 변화했네요. 이번엔 일시정지 숫자 3을 클릭했습니다. 레코딩 부분이 퍼즈로 변경된 거 보이시죠? 일시정지를 해제시켜 볼게요. 숫자 4를 클릭하니 퍼즈가 다시 카운트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번엔 소스 목록에 있는 소스들을 한번 제어해 보겠습니다. 먼저 Q키로 텍스트를 숨기고 E키로 색상 소스도 숨김 처리했어요. 이번엔 A 버튼으로 상단 이미지 로고를 숨기고 다시 S로 표시를 했습니다. 윈도우 캡처도 단축키로 제어가 아주 잘 되고 있네요. 생각보다 간단히 단축키로 모든 장면과 소스를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에게 편리한 키를 설정을 하시고 작업할 때 활용을 해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그리고 프로페셔널하게 컨텐츠를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녹화 중단 버튼을 눌러서 녹화 파일을 한번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녹화 중단은 저희 숫자 2로 단축키를 설정을 했는데요. 클릭을 하니 녹화를 중단합니다 라고 보여지시죠? 이게 완료되면 설정해서 연결해둔 녹화 파일 경로에 자동으로 파일이 생성되면서 저장되고 완료됩니다. 네, 이번엔 유튜브 실시간 방송을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OBS와 유튜브 채널을 연결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어의 설정 버튼을 클릭을 해주세요. 좌측 메뉴에 방송을 선택하면 서비스와 서버, 스트림 키라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이 영역은 유튜브뿐만 아니라 트위치, 페이스북 라이브 등 이제 영상을 송출하는 영상 플랫폼과 OBS를 쉽게 연동을 시켜줄 수 있는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유튜브를 예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브라우저를 열어서 유튜브 혹은 이제 본인이 원하시는 서비스의 사이트로 접속해 주세요. 접속 후 우측 상단에 조그만 카메라 모양의 버튼을 클릭하시면 동영상 업로드와 실시간 스트리밍이라는 두 항목이 보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시작을 선택해 주세요. 유튜브 스튜디오 창으로 넘어가면서 이전 버전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저희는 좌측 상단의 스트림, 최상단에 있는 항목을 눌러주겠습니다. 기존에 만들었던 스트림이 있다면 이렇게 자동으로 임시 저장이 돼서 노출이 되고요. 여기서 재사용하실 수도 있지만 저희는 이제 신규 스트림을 만들 때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닫기를 누르고 새 스트림에 대한 설정 값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제목과 하단의 설명들 그리고 카테고리 영역들 모두 원하시는 내용으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상단 내용 설정이 끝나셨다면 하단에 캘린더 모양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여기서 캘린더를 클릭하시면 원하는 시간에 방송이 송출이 되도록 날짜와 시간을 예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도 물론 가능하고요.
영상의 첫 썸네일 미리 보기를 등록해 주시고요. 밑에 보시면 아동과 성인 컨텐츠에 대한 항목들을 결정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마무리되셨다면 이제 스트림에 대한 사전 준비는 끝났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파란색 스트림 만들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새로운 창이 생성되는데요. 여기서 스트림 설정을 확인을 한번 하면요. 이제 OBS에서 요구하는 스트림 키라고 하는 부분이 생성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복사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 이제 OBS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설정과 방송 그대로 들어가셔서 스트리밍 키 부분을 복사 붙여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네,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이제 다시 유튜브 페이지로 돌아가 주세요. 좌측 위에 보시면 계속 동그라미 로딩이 돌아가고는 있지만 우측 상단에 있는 시작 버튼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작 버튼은 OBS에서 먼저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활성 상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앞서 방송 시작일을 예약이 아닌 현재 시간으로 조정을 했고요. OBS에서 먼저 방송 시작 버튼을 눌러야 저쪽에 있는 시작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네, 방송 시작을 누르면요. 하단에 보이시나요? 초록색 영역 사각 박스가 보이면서 네, 라이브 하는 카운트가 점점점 올라가고 있죠.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시면 시간이 조금 딜레이 되실 수도 있어요. 이제 파랗게 시작 버튼이 활성화됩니다. 여기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방송이 송출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실시간 채팅창을 OBS에 불러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측에 생성된 채팅창에 점 3개가 보이시면 여기를 클릭해 주시고 새 창에서 채팅 열기 항목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네, 새 창으로 열린 채팅창 상단에 보시면 URL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복사해 주세요. 복사가 완료되었다면 다시 이제 OBS 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네, 소스 목록으로 가서 새로운 소스를 추가를 할 건데요. 채팅창 영역이 노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확보를 위해 텍스트를 조금 줄여줄게요. 그리고 하단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서 브라우저 소스를 추가합니다. 새로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고요. 확인 버튼을 누르면 URL을 넣을 수 있는 하나의 팝업 창이 생성됩니다. 여기에 아까 복사하셨던 채팅창의 주소를 붙여 넣어줍니다.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채팅창이 불러와집니다. 아주 간단하죠? 방송 송출을 하실 때 구독자분들과 실시간 채팅을 보면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모습들을 쉽게 연출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보통 좌측이나 우측 하단 쪽에 사이즈를 적절하게 조정해서 많이 사용을 하시고요. 네, 원하시는 위치에 적절히 위치시켜주면 이제 완료입니다. 채팅창도 연동을 하였으니 이제 유튜브 스튜디오로 돌아와서 방송을 스트림 진행할게요. 시간 딜레이가 조금 있지만 어쨌든 송출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측 상단의 파란색 시작 버튼을 클릭해 줍니다. 네. 좌측 상단에 미리 보기가 스트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변경되면서 네, 빨간색 버튼 옆에 시간 카운트가 올라가죠. 원하는 방송 송출이 다 끝나셨을 때에는 우측 상단의 빨간 스트림 종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종료를 클릭하시면 진행하셨던 스트림에 대한 정보가 뜨고 방송이 마무리가 됩니다. 실시간 방송을 했던 내용을 확인하시려면
자신의 채널 스튜디오로 돌아가셔서 동영상 그리고 실시간 스트림 메뉴를 클릭해 줍니다. 여기서 스트림을 진행했던 방송 파일이 업로드된 것을 확인하고 또 수정과 삭제가 가능합니다. 네, 이제 마지막 챕터까지 왔는데요. 이번에는 PPT를 활용해서 자막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먼저 파워포인트를 실행시켜 주세요. 파워포인트를 실행하셨다면 자막으로 넣고자 하는 텍스트 내용을 기재해 주실 건데요. 먼저 삽입, 도형, 텍스트 메뉴로 넘어가셔서 클릭하시고 내용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자막 내용을 기입을 해주신 다음에는요, 노출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이즈 그리고 폰트로 조정을 해줍니다. 저는 안녕하세요, 실시간 투명 자막을 넣어보겠습니다 라고 적었고요.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할게요. PPT의 배경을 없애는 형식으로 자막을 만들 예정이기 때문에요. 배경 서식과 도형 서식 부분을 활용을 하셔서 색상 값을 조금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우측에 배경 서식에서 진한 초록색으로 컬러를 한번 넣어줄게요. 그리고 텍스트의 경우는 흰색으로 넣어서 흰색 자막으로 보여지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가 조금 더 또렷하게 노출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림자 설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도 또렷한 글씨체를 위해서 그림자의 크기와 그리고 색상을 검정색으로 효과를 넣어줄게요. 모든 적용이 끝나셨다면 이제 PPT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장이 완료되셨다면 다시 OBS를 열어주세요. 자막을 활용할 장면을 먼저 생성해 주시고요. 이에 맞게 이름도 바꿔주세요. 네, 완료되셨다면 이제 소스 목록에서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셔서 윈도우 캡처를 생성해 줍니다. 이제 다 기억하시죠? 플러스, 윈도우 캡처, 새로 만들기, 확인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확인을 클릭하면 팝업 창이 뜨고 여기서 윈도우 영역의 선택바 리스팅을 보시고 PPT를 불러오시면 됩니다. PPT 파일을 실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리스팅이 보여지지 않고요. 그래서 PPT 파일 먼저 실행해 주시고 리스팅에 활성화 시킨 다음에 소스 목록에서 불러와 주시면 됩니다. 이제 불러온 파일은 잠시 다른 디스플레이로 옮겨두고 더 진행을 해볼게요. OBS 화면에 PPT가 로드가 잘 되어졌죠? 크게 볼게요. 이제 생성된 소스 목록의 윈도우 캡처 우클릭 해주시고 필터 부분을 선택합니다. 배경 색상을 없애보겠습니다. 하단에 효과 필터 부분이 보이시죠? 여기 효과 필터 부분에 플러스를 클릭. 거기서 색상 키라는 메뉴를 찾아주세요.
색상 키를 선택하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주시면 키 색상 형식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건데요. 여기에 있는 형식 중에 저희는 녹색 배경이기 때문에 녹색을 선택해 주시고, 하단에 보시면 이제 유사성 바가 있고요. 이 유사성 바를 한번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 바를 좌측으로 움직이면 초록색이 드러나고, 우측으로 움직일 때는 초록색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텍스트까지 다 사라지지는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 유사성을 맞춰주세요. 그리고 바로 밑에 매끄러움도 조정을 해서 부드러움을 조금 추가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포토샵의 패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닫기를 눌러서 설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보시면 흰색 텍스트만 남고 배경 컬러가 모두 사라졌죠? 이제 이 자막의 위치 조정을 위해 또 다른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다시 윈도우 캡처 부분에 가셔서 오른쪽 버튼 클릭, 필터를 선택해 주세요. 하단의 효과 필터에 자르기 덧대기라는 부분이 있죠. 이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확인을 눌러서 적용을 하면 하단에 4개의 숫자 0이 보이실 건데요. 왼쪽 상단, 오른쪽 하단이라고 써 있는 이것은 윈도우 캡처 화면의 각 사이드의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숫자를 변경해 볼게요. 일단 300이라고 입력을 하면 상하 좌우 영역에 300만큼 화면이 잘려 보이죠? 이렇게 잘리는 기능을 활용을 하셔서 저희가 지금 써놓은 이 텍스트만 보일 수 있도록 숫자를 더 크게 혹은 작게 조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미리 보기 화면에서 텍스트만 딱 확인이 되시죠? 적절한 값을 넣었다면 이 부분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닫기를 눌러서 설정을 완료해 주세요. 네, 이제 자막의 위치와 사이즈를 원하시는 노출할 영상 사이즈에 맞게 적절히 조정을 해주시면 투명 자막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간단하죠? 저는 조금 작게 가운데 쪽에다가 내려놓고 자료를 한번 불러올 건데요. 강의용 자료를 불러와서 최종 예시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료가 불러와졌습니다. 자료를 불러온 다음에는 소스의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해 주세요. 자막이 앞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완료입니다. 어떤가요? 보통 강의 영상이나 여러 가지 영상을 저희가 음성으로 설명을 하면서 자막까지 넣을 수 있다면 훨씬 더 좋은 영상 컨텐츠가 되겠죠? 그리고 실시간으로 이 자막 부분을 수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물론 윈도우 캡처 원본 PPT를 한번 열어주시고요. 여기서 텍스트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혹시 자막을 미리 많이 준비를 해서 컨텐츠 촬영을 진행하시게 되는 경우에는요, 앞서 보여드렸던 PPT에 슬라이드를 먼저 추가를 해주시고요. 그 슬라이드별로 원하시는 자막들을 사전에 기재를 해주시고 슬라이드를 넘겨가면서 컨텐츠 밑에 반영시켜 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방법보다는 우리에게 익숙한 파워포인트를 사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투명한 자막을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더 깔끔하고 쉽게 내가 만드는 영상의 퀄리티를 높일 수 있겠죠? 네, 이제 모든 강의의 챕터 그리고 설명이 끝났습니다. 쉽게 강의를 준비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제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 메일로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